한 문제라도 우리가 성지의 거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조용하세요.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사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이 말을 남기고 그리고 며칠 후에 순교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순교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장소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것은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피를 흘린 그 피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온 보라파와 이 서구 그리고 세계로 복음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의 인력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 주셔서 오늘 일정을 저희들이 다시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순교하였을 때 그 유적들과 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성당을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의 그 순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감격과 깊은 은혜를 받는 하루 인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회원들 한 사람도 건강에 어린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일정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람으로 도착하신 곳에 사무소가 그러면 타타콤의 순교지, 타타콤의 순교지. 그래서 시내로 나와서 세미노고 그다음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콜로세움 이런 일정을 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바티칸 근처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성당인데 베드로 광장 그런 데서 어제 밤에 야간보다 세임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 폰타네 트레가 영어의 3예요. 폰타네란 말이 분수라 칩니다. 트레 폰타네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가시게 되는 저기 이 동전 던지는 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국말로는 애초이지만 이태리 말로는 트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트랩이라고 하는 건 거기도 삼거리 분수라고 합니다. 트랩. 여기는 트레 폰타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레 폰타네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순교지로 지금 사도 참수지 정확히 말하면 머리가 잘 있으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방 가지고 내려왔어요? 김이 나네. 미지근해.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샘물. 네. 그게 이제 유카리프스라고 하는 나무예요. 유카리프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먹는 허브큐 재료가 바로 그 유카리프스입니다.
저게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 냄새가. 그게 냄새가 좋게 해서 사람들이 찌리는 때문에 그런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아직도 굴레 남아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보라나기를 통해서 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순교하신 자리에 베드로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순교하신 그 무덤 위에는 바울 성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바울 성당이 아니에요. 바울 참수죠. 그 참수에서 성당이 만들어졌는데 기원은 4세기, 300년 여기가 동일되어서 남겨졌는데 그때의 양쪽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분들이 돌 위에 목을 놓고 칼을 놓으세요. 목이 떨어졌나요? 목이 떨어졌어요. 목이 떨어져서 세번 정도 제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통이 아니라 많이 됩니다. 세 번째 밑으로 셈이 쏟았어요. 셈이 쏟아서 지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 사람들 서세요. 자, 뭐 찍히는 사람 서지 말고, 자, 그 서세요. 자, 서세요.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참수대로 가기 전에 같이 있었던 그 감옥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통과를 잡았어요. 지하에 이제 감옥 장소가 있고 바로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사진 찍으시는 사람 중앙이랑 서세요. 서울사도 천세영당하였던 찍으시는 사람 중앙이랑 서세요. 감옥의 기념교회. 자, 됐어요? 1진, 2진, 3진 옛날 이것도 1진, 2진, 3진 아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1진, 2진, 3진 바울 사진. 아, 당연히 누가고 다들 가. 눌렀어? 이게 안 눌러져. 안 눌러져. 진짜로 찾았어요. 가지고 어디서 노동하고 있다 이거 증거를 제시하면 또 2년을 또 연장해 줍니다. 또 2년 후에 또 가서 나 지금 어디서 노동하고 있다. 지금 저 같은 여행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행사에 있다 그러면 또 2년을 연장해 줍니다. 내가 만약에 실직이 되면 2년 후에 갔을 때 나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 증명이 없으면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학생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학교에 등록금 내고 학교 입학 허가를 씁니다. 가게라도 들어가서 물건 사면 이 계산서 영수증 안 받아가면 막 뛰어나서 줘요. 영수증. 그 영수증을 안 받아왔을 때 그 물건을 들고 나왔을 때 재수 없이 그 앞에서 그 또 지금 말씀드린 세무경찰한테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소비자인데 얘기하면 남대문 동대문 사이라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기원 후 300년에 아우렐리안 황제 때 만들어져서 아우렐리안 성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벽을 짓는 쪽에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성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1700년? 처음으로 포장 가발들을 깔아서 쭉 포장을 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됐을 때는 총 연장 650km. 지금 도시로 얘기하면 저 남부에 브린디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브린디시에 가면 항구에 딱 도착하면 여기가 바로 이 아피오 가도의 끝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그 브린디시까지 가봐서 이 길을 타고 계속 650km 딱 가면 그 브린디시예요. 그럼 아피오 가도 끝입니다. 그럼 바로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배를 타면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배를 타면 아프리카도 물론 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리스 방향 앞바다에까지 뚫어져 있는 Sono soltanto 5. Vedi i tuoi sogni, allora Morning. vediamo English, speaking please. Come to the gate. avvertenza. Presente in schedina, non ha avuto valore schedina. Oh, domani. 우리 2월달에 갔는데 있던데. 물론 우리 1월달에 갔을 때는 있었던 두 넘자리 그렇게 해가지고 콜로세움까지 오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이렇게 컸습니다. 카라카나 목욕탕이라고 저들이 얘기를 합니다. 카라카나 목욕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이 목욕탕이 왜 이렇게 컸을까요? 목욕할 때 뽀뽀했나요? 이뻐했나요? 목욕하는데 옷 입고 하세요? 네, 그렇구먼. 이야. 향락하고 뭐 다 퇴폐하고 이걸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향락 퇴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큰 게 만들어지는 것은 병사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병사들이 계속 원정을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면 풍토병을 갖고 오고 전염병을 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온천을 개발합니다.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온천. 원래 로마하고 나폴리 지역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일어서셔서 뒤 좀 돌아보셔. 노천 온천이 많습니다. 노천 온천이. 그런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목욕탕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 무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가운데. 몇 년 전까지도 여름 저녁에는 여기가 오페라 극장으로 사용됐어요. 노천 극장. 이쪽으로 의자를 만들고 저쪽으로 무대를 사용해가지고 오페라를 저녁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보셨던 공연 중에는 그 월드컵 축구 있을 때 세계 3대 테너 가수가 보였던 공연 바로 이 장소예요. 호세 카라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누굽니까 플라시도 도밍고 세 사람 3대 테너 가수들 뭐 공연을 다 이 장소예요. 성벽 같더라고. 예, 성벽에서 여기 이 목욕탕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장소에서 했었던 그런 공연. 그런 이제 그 문구예요. 이제 동명하는 겁니다. 또 집시 애들 이제 가다 보면은 오늘 글쎄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왼쪽이 뭡니까? 왼쪽이 이제 팔라티노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을 지금 그 로마의 초대 왕궁터가 만들어졌던 그런 장소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 언덕을 계속 돌면서 이제 보실 겁니다. 코스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쪽 방향에서도 또 저쪽 방향에서도 이 뒤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이하의 정도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트레비 분수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하면 이제 여기까지 콜로세움까지 72년에 착공돼서 80년에 완공됐고 지금 이동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바깥 외벽의 건물 양식을 잠깐 보시면 층이 지금 1층, 2층, 3층, 4층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둥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기둥의 모습을 제일 밑에 그러니까 기둥하고 윗 받침하고 마주치는 모습을 보세요. 제일 밑에는 널쩍한 접시 같은 것만 하나 얹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두 번째 기둥을 보시면 접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꽃무늬처럼 받침이 이렇게 돼 있죠. 기둥이 받치는 부분이 그 위를 받치는 부분에 꽃무늬처럼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를 보면 그 무늬가 길어지죠. 또 제일 3층을 보면 제일 4층을 보면 기둥이 이제는 입체가 아니고 평면화됐죠. 그 기둥 양식을 4개로 다 변하게. 그래서 단조롭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값어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기둥 양식, 접시처럼 평평한 양식을 도리아식. 그 위에 꽃무늬가 약간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이오니아식. 제일 꼭대기를 코린트식, 고린도라고 하는 코린트식. 제일 꼭대기는 코린트식이 평면화되어 있는 모습까지 기둥들이 묘사되어 있는. Sì, sicuramente sì.
산타 마리아 마조레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대성모 마리아 성당.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성당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성당도 뭐 많이들 가서 구경도 하고 안에 내부 구조도 보고 로마의 성당 중에서 가장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성당으로 알려져 있고 안에 그 모자이크 장식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만 저희들이 뭐 저런 성당까지 다 둘러보려고 하면은 글쎄 뭐한 달을 좀 기거든요. 한국말 책 샀어요. 한국판. 치수 산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뚫어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물이 30km 이상 뚫어와서 흘러나가요. 물이 깨끗하죠. 흘러나가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세아노라고 하는 신입니다. 오션의 신이에요. 태양. 오션의 신이고. 지금 밑에 있는 두 마리 말은 하늘에 아폴론의 태양을 나르던 말인데 잠깐 바닷물에 목을 찌르고 내려왔을 때 그 말들이 탐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라 하고 오세아노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세아노 양쪽에 있는 건강과 풍요의 여신을 볼 수가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건강이고 과일방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바로 그 건강과 풍요의 여신이 로마 옛날 귀족들이 갖고 다니던 사메오의 얼굴입니다. 옛날 로마 귀족들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에 타고 다니던 그 사메오의 얼굴이 바로 저 사람들 건강과 풍요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세 번 받아지는 것도 오세아노, 대양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오세에 동전을 하나씩 던지시는데 동전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에 던집니다. 그때 사용됐던 그런 것들 굉장히 대부분 왕가이죠. 저 흰색 건물은 크고 웅장하긴 하지만 워낙 강해봐야 2차 대전 기록 영화를 봐도 여기 로마 건물을 갔다 왔어요. Una volta io lasciavo G1000, una volta 5.000, non lascio niente. 하기 전에 감옥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계셨던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지하 2층으로. 그 밑에 이제 한층 더 내려가시면 감옥의 모습도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또 옆에 앞에 있는 그 도박의 모습을 보시면 칼을 들고 석성 선생님이 항상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는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문 입구 부분은 없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가지 내려오고 저 위에 이제 구멍이 나무서 천장에 보시면 원래 저게 이제 입구였어요. 저걸로 이제 감옥이 됐죠. 올라가지 못하고 집어넣으면 여기 내려가서 지하 2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여기 간수실로가 있으면 그 밑으로 하나 더 들어가죠. 지하 2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면서 뭐 감옥 안에서 당연히 전도를 하셨겠죠. 말씀 전파를 하셨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같은 지혜수들한테 당시에 이 감옥은 당시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죄명은 뭐였어요? 죄명이 원래 그 정치범이었습니다. 정치범, 사회 혼란.
그러니까 로마법에 기독교를 믿으면은 죄인이라는 그런 법령은 없었대요. 근데 사회 혼란,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가 정치범들을 가뒀던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제수들이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을 때는 요 안에 40명까지 들어있어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금방 알아듣고, 세례를 받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개종을 하고자 원했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강제로 세례를 하면 이렇게 물로 쭉 부면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붓진 않아도, 물을 이제, 카톨릭 같은 데서 이제 또 물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이제 먹을 물도 뭐 얘네들이 줄까 말까인데 충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 선생님이 무덤 감옥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샘을 속회했다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약 2000년 동안 2000년을 흘렀습니다만은 한 번도 마르지 않아요. 지금도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 양이 똑같아. 누가 갖다 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뒤쪽으로 처음에 앞에 있는 계산문제에서 안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 언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뒤쪽으로 알 수 있죠.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뒤쪽으로 여기가 이제 팔라티노 언덕이에요. 팔라티노 언덕을 중심으로 왕궁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팔라티노 언덕 왼쪽을 보시면 저 뒤에 개선문 조그마한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개선문.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키프스예요. 기원후 70년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풀어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파티 있는 곳을 보고 내가 이 성전을 도리에 돌아라 남기지 않도록 허물이라고 했지만 기원 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도리에 돌아라 남기지 않도록 허물했어요. 왜?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은 부하를 넣고 지었다고 하는 헛소문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다까지 집어봤습니다. 예수님 예언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을 위해서 승전비로 만들어진 티투스 장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승전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기원 후 70년에입니다. 티투스를 치는데 이제 콜로세움, 그 다음에 베네치아 경기장은 거기 호텔에서 내려서 바로 사진 찍으시면 되고 저는 진실의 입을 가는데 진실의 입을 가셨던 분이나 다리가 너무 아프신지는 안 갔죠. 진실의 입은 사실 가고 나면은 뭐하러 왔냐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가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 가면은 왜 거기 안 가냐 또 걸릴까? 안 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서 가시면 같이 가시고 버스에 계시면 됩니다. 버스 나중에 타면 됩니다. 그 진실의 입이 뭐냐 하면은 그 영화 로마의 휴일 기억나시죠?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하고 나왔어요. 그레고리 팩이 손 넣었다가 딱 빼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손을 이 앞에 딱 집어넣으면서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이 찍혀졌던 그거. 영화에 와서 그 개선문 모습을 보고 자기 개선문을 파리에다 가서 그렇게 만들어요. 파리에서. 자, 콜로세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뭐 이 콜로세움 당시에 저 위에 꼭대기에 입석까지 꽉 차면 8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경기장 2000년 전에 이런 경기장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뭐 벽돌을 사용한 거고 대리석을 쌓아오는 그런 건축 기술을 보고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사실 뭐 교훈을 주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 새로운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런 경기장이 로마에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봐야죠. 아까도 목욕탕 같은 경우에 병사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로마 인구가 150만이에요. 150만. 지금 이제 300만이 조금 넘습니다. 390만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인구는 2000년 동안에 100% 증가했어요. 2000년 전에도 지금 반 정도 인구가 생겼어요. 이거는 자, 150만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150만 인구가 살아가는 이 경기장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독방 같은 경우에는 1100마리 사는데 잠실 구경기장하고 문제도 경기장 그런 비율을 따르고 너무 큰 경기장을 세워줍니다. 이런 경기장은 첫 번째 어떤 기념 사업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기장들을 기념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오면서 그 황제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시민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예? 그런 사업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또 일종의 우민 정책을 하게 됩니다. 우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3S. 스포츠나 스크린이나 섹스를 수수방관 내지는 뒤에서 권장까지 해가면서 국민들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건 3S 정책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걸 했었어요. 자, 그 당시 그럼 사회 배경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로마가 끝없이 원정을 해서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병사면 내가 전쟁에 몇 번 나가겠어요? 수십 번 나갈 거 아니에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돌아왔다 또 나가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한두 번 나가서 싸울지 모르지만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그게 나한테 돌아오죠. 좋은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들 때문에 난 병사들에 가서 하루 상처만 남고 내 동료는 죽어버려요.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대모가 일어나요. 전쟁터에 나가지 말자. 병력의 의무를 보면 대모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쟁 속에 돌아오는 사람한테 교육거리를 제공해요. 그냥 와서 뭐 먹을 거나 주고 그래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아예 정신을 끊어버려요. 그 병사들한테 아름다운 예술적인 광경을 보여줘서 병사들이 만족하겠어요? 서커스를 보여줘서 만족하겠어요? 그 병사들한테 가장 맞는 경기는 전쟁터보다도 더 잔인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전쟁터의 풍경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람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월남대에 가서 전쟁이 총질하다 보니까 사회에 와서도 적응을 못하고 총질을 하는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서 맨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무슨 와서 아름다운 걸 보겠어요. 여기서 싸우는 거, 사자밥이 되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전쟁터 여자가 성공했다. 술이나 뭐 하면 그러다가 또 전쟁터로 나는 일종의 국민 정책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전차 경기장. 충분사님 구숙장 이 빨리 와요. 앉아요. 자, 박근사 같이 앉아요. 자, 진실의 입에 안 가실 분은 버스로 타시고 진실의 입에 가실 분은 저하고 같이 가세요. 내가 제일 먼저 갈게.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갈게. 하나는 자기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자기 부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데려다가 그걸 처벌할 거예요.
아니 언니가 지금 Sì, sì. 통일기념관. 자, 백두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광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사진 찍으시고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는 시간을 동시에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나오면서 사진을 다 잘. 바깥에서 봐도 계단이 없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봐도 계단이 없어요. 벽과 벽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과 벽 사이에 그래서 저 벽과 벽 사이로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저기를 갔다 온다고 하면 벽과 벽 사이 구멍 요만해가 거기 한가한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기억이 못하고 하도 원래 하고 좋아. 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너희가 건이병 나는 전에 가서 못 본 것 같은데 건이병이 있다. 가서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찍히고 있어. 빨리 와, 이거 설명 듣게 빨리. 아까 두 사람이 움직이네. 이거 누르면 까지. 450년이 이어져서 만든 게 아니고 만들다가 쉬었다가 만든 게 450년인데 계속 이어진 120년은 이거 계속 이어져서 만든 거예요. 4대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예술가들이 한 사람의 성공이서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대가 바뀌면서 점차 예술가가 예술에서 스케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성당의 규모는 앞에 재단, 김치동장 양이 재단에 들어가서 처음에 규모는 지금 여기 50대라고 써있는 나무 있는 데까지가 처음에 들어온 공간이라 200m, 다음에 들어온 공간이 186.6m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지금 인간의 손으로는 두 번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성전이에요. 일단 그 당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 레오나르도 이런 사람들의 설계들이 작품이 아니고 그 사람 설계가 그 사람들의 설계가 바로 여기 채운 그런 천재 작품이
지금 말씀드린 거 되게 전부 돌입니다, 이거. 색깔 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돌, 하얀 돌로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피에타사가 잡고 마리아의 모습이죠. 저 작품이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젊게 묘사가 돼요. 너무 어리게 묘사가 돼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거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켈란젤로가 23살의 나이에 만든 작품. 미켈란젤로 데뷔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얼굴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살더라도 선하게 살면 얼굴이 늙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성녀인 예수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흉측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냐면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이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십자가에 빨갛게 보이는 거 검게 보이는 거 전부 색깔 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전부 자연석. 단지 자연석이 아닌 부분은 또 금방문만 자연석이 아니에요. 금문. 원래 이태리 하면은 지금도 뭐 원래 이 세공품 유명합니다. 제가 뭐 세공품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공은 금을 가지고 뭐 이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금술 같은 것들도 원래 전통적으로 발달했어요. 도금술이 발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운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도금이 원래 수운을 잘 달아주게 도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속에다가 수운을 입히고 거기에 뭐 금을 입히든지 이렇게 몇 개 하는 거 그걸 입혀야지 그게 변질이 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 있는 그런 금 도금죠. 도금입니다. 돌에다가 도금하는 거. 금방문이에요. 저 위에 글씨 쓴 데 있는 금방문.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금 도금입니다. 도금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금 해놓으면 성당 만든 지 500년 됐단 말이에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수운을 다루는 기술이 원래 전통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때문에 전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도금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얼굴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게 얼굴은 이제 교황님들의 얼굴이에요. 그분은 교황님의 얼굴이나 아니면 교황의 문장을, 교황의 모자를 갖추고 있는 천사들로 기둥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무 쪽이나 봐도 똑같아요. 다 기둥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교황의 얼굴도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로마의 귀족들이 생존하던 그 까메오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까메오로 가슴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다 보여주면 그 모습들을 묘사해 있는 그런 모습. 좀 이따가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저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면 저 사이에 못 들어가고요. 개인 시간을 가질 때 한 분씩 들어가서 보세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조각이 굉장히 아름답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조각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조각 자체가 파이프 오르간이 소리를 낼 때 음향 효과까지 발휘가 됩니다. 예. 실제 교황의 모습이에요. 실제 교황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뭐 카톨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중세까지만 해도 그런 걸 해도 됩니다. 교황이 죽은 다음에 밀봉된 관, 제가 밀봉돼서 대리석 밀봉된 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위에는 저런 식으로 밀봉된 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 위에는 대리석 관처럼 보이죠? 저 위에 그 교황 밑에 지금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게 관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밀봉된 관에 교황을 넣어 중세까지만 해도 교황을 넣었다가 7년 있다가 다시 관 뚜껑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시면 전부 채색을 한 게 없이 전부 돌로 찍어서 만든 모자이크 모습이 여기 뭐 다리 부분 보세요. 그걸 다 조금만 들고 찍었죠? 생각인데 제가 아들이 뭐 2살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걔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그러는지 걔를 지금 이제 크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커서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이태리 하면 원래 예술가들이 많고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고 지금도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예술적으로 세계의 어떤 그 행도를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태리 설명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까지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섞어가고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보여요. 촛불이네요. 또 베드로의 미교회 위정이 베드로의 미교. 야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 높이가 145m. 아까 12개는 14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위에 그 주위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앞에 사람 보여요. 그 빛을 어떻게 안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닐게. 찍어서 주셔야 돼, 형부. 저기 우리 삼봉교에 다니는 사람이 저기 한대. 말로 여기는 많고. 사람을 좀 보세요. 손이 이렇게 들어요. Helemaal geen helemaal in 13 jaar. 지금 하더라고. 이거는 뭐라 해? 그거 시간 바뀌자. 내가 얘한테 있는데 뭐. 이만 하나 더. 괜찮아요, 같이 찍어도. 찍어 달래줘. 바이. 아니 언니 올라와. 조그마냐가 뒤에 있어. 아니 안 보이지. 튼튼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자기의 행정구역 같은 것도 딱 정해져 있었던 그런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에는 당연히 성문들이 많이 있겠죠. 몇 개의 성문들이 있는데 이게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8개. 이게 그 마지막 성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포르타 옥타바라고 써 있어요. 포르타라고 하는 말은 문이란 뜻이에요. 옥타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음악용에서 구에서 다음 도까지를 뭐라 그래요? 한 옥타브, 8이란 뜻이거든요. 8개 달리니까 8번째. 지금 위에 보면 포르타 또 마리나라고 써 있어요. 8번째 문이면서 마리나라고 하는 말, 마린 하면 바다를 얘기하죠. 마린물이 바다에서는 마린 이게 바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지형적인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좀 많이 융기가 됐습니다. 올라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 바로 항구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했던 도시냐? 상업 도시. 장사를 했던 도시. 바다에 항구를 만들어 놓고 배가 들어오면 물건을 샀다가 물건을 또 다시 배에 싣고 파는 중간 무역을 했던, 중개상을 했던,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인구 2만 정도가 살던 그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8번째 문이면서 포르타 마리나, 바다로 나가는 문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사진 찍고 어떤 사람 술 먹고 그러면 시간이 길고 한꺼번에 사람들 모일 때까지 이제 돌아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돌아보면 해요. 돌아보면 해요. 자, 기원 후 79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고 79년. 한 사람은 예수님 상대를 카메라 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기원 전 4년을 예수님 상대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나시고 한 73년, 83년부가 되는 거죠. 난 이제 이만하게 나오겠지. 79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연도로 봤을 때 79년에 저기 뒤에 보이는 보시는 화산 폭발이었어요. 자연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가 봐요. 여기가 화산 폭발을 해서 이런 큰 돌들도 떨어졌지만 작은 화산재까지 이 도시를 7m 높이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암이 흘러나는 흔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시면 주위를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용암이 만약에 이쪽으로 흘러왔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다행히 용암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도시가 있었던 곳은 7m 높이로 덮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화산재가 딱 와서 덮였냐면 그게 아니고 이 지역이 다 덮였는데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지점에 에르꼴라누라고 하는 인구 5,000명이 살던 다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발굴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좀 더 큰 인구 2만이 사는 이 베수비오로 왔고 지금 에르꼴라누라고 해서 다른 도시가 하나 발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수비오산에 의해서 멸망한 도시는 그 에르꼴라누하고 이 베수비오, 폼페이하고 두 개의 도시로 있습니다. 7m의 높이를 갖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까 말까 했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64년에 로마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9년에 멸망했으니까 로마에서 조금씩 기독교가 퍼져나가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 시대.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하면은 그리스의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은 뭐 아폴론 신 나오고 제우스 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그대로 믿었던 거야. 뭘 보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 태양의 신으로 아폴론을 믿었던 신전의 흔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전의 기둥들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뭐 기둥 양식을 얘기할 때 도리아식이 있고 이오니아식이 있고 또 코린트식이 있고 그런데 요 이제 코린트식이라는 거죠. 여기가 기둥 위가 위에 그 기둥하고 천장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이 꽃무늬로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는 건 코린트식이야. 코린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에 얘기하는 고린도식이에요. 네? 고린도 양식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많이 쓰던 기둥 양식을 우리가 코린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식으로 만들어진. 야 빨리. 그다음. 증명사진 찍는 더 왼쪽으로. 모자 좀 올리세요. 자, 그다음 또. 자, 내 손 또 주세요. 그럼 이제 산이 가려있는데. 조금 더 왼쪽으로. 자, 또. 왜 나가? 절로 가야지. 나가는 거죠. 왜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서 서로 나와서 토론하고 그럴 때 그걸 포럼 이렇게 해서 대화의 광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광장이라는 의미예요. 그 공급이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럼이라고 광장이라는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세까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정보가 교환되고 아니면 어떤 그 정치가가 자기의 정치 의사를 발표를 할 때 그럴 때 사용되던 그런 광장입니다. 여기 포럼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 나오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포럼 뒤쪽으로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기둥들이 있는 건물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지금 이태리에서는 바실리카라고 하면 성당을 얘기합니다. 이태리에서 바실리카라고 성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 바실리카를 성당이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때는 광장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있는 광장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가 바실리카였고 이 기둥이 있는 광장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장소를 또 재판장으로 사용해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실리카의 시작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로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독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 공인을 받으면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받으면서 그 전에 기독교 공인을 받기 전에는 카타콤베나 남의 집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받습니다만 집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모일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바실리카.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재판장으로 사용했던 그 바실리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최고의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실리카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씩 변천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태리의 성당이 그대로 그 성당이야.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어떤 양식이 있냐면은 기둥이 두 줄로 쭉 있어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둥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를 얘기하면 의자가 놓여지는 장소를 우리 한국말로 동낭이라고 하는데 복도처럼 양쪽 기둥 양쪽에 복도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층낭이라고 합니다. 층낭, 동낭. 그 양식이 바로 이 바실리카 양식을 신전을 만들었던 양식에서 거기 성전이 만들어지는 양식까지 따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쪽으로 잠깐 이동해요. 여기 모일까요? 아직 이제 모이는 거야. 네, però ho detto Shinkan, hanno Sadoni, Shinkan. Il legamento fosse nata volta, ma perché di frenare 마음이 이상하노. che come mamma mia se ne si non mette a stagione. 그런 우리가 꾸며져 있는 그런 분들 보고 계시고 여기에는 요 사람, 요 사람 인거예요. 요 작은 거잘 되냐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당시에 이제 여기 살던 이만이라는 사람 중에 다 죽진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다수는 죽었다고 보세요. 화산재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은 화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화산에서 나오는 누독가스 질식사를 먼저 질식사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이제 화산재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뭐 괴롭게 죽겠죠.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구로서 한 200여 년 공각되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뼈다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뼈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다 파버리면 결국은 뼈다귀 집단밖에 없지 아무 느낌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뼈가 나올 때 공학자들이 뼈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뼈하고 그 화산재가 있었던 부분은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뼈가 살이 있었던 부분은 그 공간에다가 주사바늘로 다 섞이시고 속고 가고 속고를 다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속고가 다 굳은 다음에 흙을 다 털어내버리면 그 이모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대, 뼈다귀, 이빨, 발가락 이건 다 오리지널이니까 단지 이 하얀 것을 섞고 그러니까 단지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합의를 자, 이리 와요. 이리 오세요. 됐습니다. 자, 저쪽 따라가서 들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자 멈춰야지. 언니 저 뒤에. 천천히. 여기 가 있는. 아까 그 안에 그건 뭐야? 천천히 빨리. 저 안에 뭐였었지? 어? 목욕탕. 무슨 현무암이란 말이야. 현무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료예요. 뭘 의미하느냐?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대두교사는 여러 차례 화산폭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화산재를 많이 가져다가 건물 제대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폼페이는 복원된 폼페이의 모습을 보십니다. 복원이란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이빨을 맞춰서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없어요.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안 해요. 하지만 떨어져 있는 조각들이 이빨을 맞춰서 올렸을 때 딱 맞으면 맞춰놓는 게 바로 복원입니다. 복원되어 있는 폼페이의 모습을 보시고 이동하시다 보면 여러 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차가 다니는 길이고 이거는 인도라고 부르잖아요. 순물에 의해서 파여진 이 폼까지. 그러니까 여기 인도로 지나가면은 길을 안 막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안 맞고. 자, 이쪽으로 이동해. 자,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동대에는 기원전 8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인상 깊은 데 가서 그 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쭉 같이 오시면 그런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끝나는 일정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빼놓고 가는 게 없으니까. 자,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는 지금 베티라고 알려져 있는 당시에 굉장히 그 부자였던 큰 거상의 집입니다. 개인 집이에요. 개인 주택에 좀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벽화를 하나 보세요. 이 벽화는 이제 우리가 프레스코아라고 불러요. 프레스코아. 벽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레스코가 있고 세코가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 벽화는 어떻게 그려졌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면 자 귀조토라 이 먼저 집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 저 미장하는 식으로 겉에다가 다시 시멘트로 칠한단 말이에요. 시멘트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모래하고 석회가루가 섞여져 있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타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귀조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칠을 했어요. 겉에 칠을 했단 말이에요. 칠을 하면서 그림을 바로 그렸어요. 그게 프레스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칠을 했을 때 그게 다 마르기 전에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감들이 다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코라고 하는 것은 기름 물감을 사용해서 다 마른 다음에 거기다 그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금방 변해요. 다 떨어지고 금방 변해요. 그래서 그게 프레스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레스코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금 그리는 벽화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스코화를 보시는데 저 프레스코화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남근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남근이 뭔데요? 여기가 뭐였냐면은 낙수물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물 모아. 낙수물 받아서. 뭘 의미하냐면은 어떻게 반대로 저들이 얘기를 하면 파이프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것은 물이 귀했던 것도 의미합니다. 바닷가에 물이 귀했기 산을 봐도 가깝아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수원지로 물을 찾아가지고 파이프로 연결해요. 그리고 어디다 비가 오면 그걸 갖다 섞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비만 날 강들이 가져서 생활용으로 써뿐만 아니라 비를 받을 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저 위에 보면 이것은 복원입니다. 저 조각들이 많이 이 근처에 떨어져 있었는데 저것도 다 맞춰보면서 이렇게 맞았어요. 저게 어떤 모습이냐면 용 주둥이처럼 막 삐죽삐죽 나와 있죠. 천장에 비가 떨어지면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용의 주둥이에서 비가 쭉 떨어져요. 앉아서 쓰다 보면 아름다운 분수 효과가 그냥 단순히 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걸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 쪽으로 잠깐만 가보세요. 정원 쪽으로. 바로 칠해놓은 것처럼 다 이게 타게 스며들었을 때 더군다나 스며드는 데다가 화산재에 의해서 이제 쌓이다 보니까 뭐 다른 외부 접촉이 없다 보니까 색깔이 실제적으로 이 없는 부분에는 저 지금 안쪽에도 없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원래는 자연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뛰어다가 박물관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폼페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짜 벽화들도 막 나는 겁니다. 비싸게 판매되고. 그런 벽화들이죠. 벽화에 남아있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 일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들 교육하는 게 아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헤라클레스의 9가지 제안 중에 하나라고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강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고 아이에게 독뱀 뱀을 줘가지고 뱀을 죽일 때까지 어른들이 해초를 때리고 있어요. 안쪽에 보면 저는 이제
당시의 어떤 사회 도덕성을 상징하고 있죠. 남자가, 물론 당시에도 여기 사창가가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떤 쉽게 하면 뭐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그 가문이 있는 사람이 자기 여자를 내놓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 돌로 쳐죽이고 있죠. 반대로 여자가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반대 여자가 그랬을 여자를 코에 매달아서 찢어 죽이고 그런 걸 상징하는 당시의 도덕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보고 있어요. 포도주 짜는 데 같아. 한국에서는 떡을 만드니까 방앗간이지만 서양에서는 빵을 만드니까 제과점이죠. 이건 제과점이에요. 저 굽는 데고. 자, 밀을 집어넣겠죠? 밀알을. 그러면 일로 이거 이제 여기다 뭐 밀이 떨어지면 저기 화덕이죠? 화덕은 빵이 만들어져요. 빵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런 큰 빵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폼페이가 철저하게 분업 사회 구조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집에서 떡 만들어 먹고 이렇게 쌀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누구는 빵만 만들고 누구는 마차만 고치고 누구는 옷만 만들고 이게 벌써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회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 여기다 팍팍까지 들어가요. 위장하는 거 다른 부분은 없어집니다. 지금 물론 떨어진 것을 지금 밑에 시멘트 보이시죠? 다시 이제 쌓아 올렸고 요 위에 집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화산 재사이 이걸 이제 올려가지고 쌓아 올린 거고 특이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2층이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는데 이 집은 튀어나오게 올라가요. 왜?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창문에 여기 창문 보이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상반씩 내놓고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자, 안에 들어가시면 조그마한 방들이 만들어요. 조그마한 방과 그 방 위에 보면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 자체가 이제 뭐 남녀간의 그런 그 체위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얘들이 순하겠지. 이것도 뭔가 저게 되게 우물인가 보다. 이거는 공동 우물 아니야? 옛날 사람들 찾아서 있는데 서방도로 많아. 지나가면서 댕겨. 다 들어가면서 의자가 만들어져요. 많이 부서진 상태에서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요 폼페이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오페라 공연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석을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자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즘 한 5년 전부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좀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극장은 반원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반원형이죠. 우리가 당시 고대 극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식 극장이 있고 로마식 극장이 있어요. 그리스식 극장은 전부 반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원형 극장은 보통 그리스식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아트로라고 하는 시어터라 되겠죠. 테아트로 그레코라고 해요. 반면에 로마식 극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로마에서도 이런 그리스식 극장도 사용했지만 로마의 독특한 극장은 이 그리스 극장을 두 개 엮은 거예요. 두 개 엮었다는 얘기는 저쪽까지 엮었다는 얘기는 완전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물. 갔는데 그것도 그 여행사 사장이 저걸 가지고 와서 찍어주더라고. 당장 그 사장들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네 여광이 다 있어. 우리 더 돌아갈까요? 언니 좋아. 늦은 것은 나는 빼고 해. 젊은 게 그래도 우리끼리는 보잖아. 다른 됐다. 사람은 안 보.
나보고 피 안경 쓰지 그러는 게 엄마 사진 받았으면 당연히 저거 하는데 안 찍어줘. 아니 언니 안 보이잖아? 안 받아도 언니 난 다리만 찍은 것 같아. 안만 봐도. 오실스러워. 엄마 아니 막. 아니 보세요. 저 다시 있어. 언니 이리 와. 언니 이리 와. 얘기는 하는데. 언니 누가 이래? 빨리 와. 누가 이래? 아니, 이것도 안 들고 사진 찍어요. 그냥 찍는 거. 앞에서 자꾸 말하면 다 멀리. 그냥 자꾸 찍어야만 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제일 중요한 관광지는 피라미드보다도 예수님이 그 피난됐던 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국으로 피난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물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4,600년 전 돌아온다면은 이 나일 강가에는 원시적인 거주자들이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 원시적인 거주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살게 됐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몸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자연적인 법칙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달은 뜨고 달이 반짝이고 별이 반짝이고 그 다음에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일세. 그런 일련의 어떤 법칙들은 그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열쇠를 불게 해줍니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지구는 동그랗지 않았었고 이들의 생각은 지구는 평평했을 겁니다. 운행한 뒤에 내일 어디로 뜨겠습니까? 다시 동쪽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와 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앙했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일강수 봤을 때 이 이집트의 모든 무덤들은 다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저거 이제. 요거 저리 가서 이제. 좋아요. 저거 지금 이제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Stay sometime in this place and sometime here, okay? 이 파라오는 자신의 무덤을 채 완성도 못한 채 이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죠. 정면에 보는 먼저 올라가서 기념 촬영을 저게 좀 싫어.
앞에 분은 앉으시고 뒤에 분 쓰셔야 되니까 앞으로 아름다우신 분들만 앉으세요.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오세요. 이쪽으로. 그래 세 개 다 들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안 찍어요? 찍어야지. 그래요. 자. Nata handball. 난다 따요. Yes, come on. 자, 윤문사. Wait, hey. Okay. Tiro. Wait, 뒤로. 이거를 다 했다고. 내리래. 뒤로 빠져입니다. Okay, nata tayo, nata. 에이. Nata tayo, nata. 뭘 무서워. 한 손으로 흔들고. 둘이 일불 따로 내래. 그 하나만 줘. 하나만 줘도 되는데. 올랐나 보네. 타도 되지. 여기 봐요. Two people, one. 예전 찍어줘. Nata tayo, nata. Hey, nata tayo. 둘이 타나는 앞으로 늦으니까 막 내가 그냥 쏟아지. 좀 걸어봐야지. 됐어 말고. 몰라. 날라간다. 또 일부러 간디. 나 미치겠다 무서워. 자. 그래 해준대. 그리고 일불 내. 일불 내려는 거야. 무섭구만 내가. 오만폼 다. 오만폼 다. 어딘가요? 보드 집주는 그 죽음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부활을 했겠죠?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부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꼭 들어가서 맨카울의 왕, 세 번째 주인이 맨카울왕입니다. 맨카울왕을 꼭 만나며 보십시오. 그 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람 아리쿰.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살람 아리쿰 하면 그분이 아리쿰 살람 하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만나러 가시는 길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냥. 그리고 선글라스 꼭 벗고 들어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안 가실 분 계세요?
세웠어. 또 배우느라. 살라마기 쏨. 아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그래 가. 아니 인사말 배우.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그냥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들이 사용할 영원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은 영원히 살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주로 사용했던 게 돌이에요. 우리가 돌덩이를 많이 만들었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화가 여기 겉에 사용하는 돌이 화강암이고 저쪽에 있는 것이 사암이나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돌 중에서 제일 가장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돌이 이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은 여기서 나는 돌이 아니라 960km짜리 아수아이라는 지방에서 사건이에요. 960km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대구에서 오시죠. 한 대구 정도 더 가셔야 돼요. 그죠? 그 정도 큰 거리를 이 돌을 옮겨왔습니다. 뭘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방법에 먼저 돌을 채석한 방법. 이 돌은 가보면은 거대한 돌산이에요. 시내사 가봐도 화강암산인데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 산입니다. 근데 그 돌을 과거에 석기를 갖고 자른다고 해서 불가능하고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도 같은 방법으로 이 돌 틈을 돌에다가 다이너마이트요? 4,600년 전인데 다이너마이트 거기다가 홈을 파고 다이너마이트いいようるさい。 昨日のちに返し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そうかもね。映画関係も身代金要求もしてないし。そういう問題？出してないのかね。捜索願い。 다 아닌데.孫先生してんじゃないの？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나이가 살体にいいんだよ。肉の味染みてるし。あ、お盆もできてるよ。何？お盆？お盆好きなの？本当に。 熱い。 이번엔 앞에 앉으셔야 돼요. 카메라 찍으시고 카메라. おいしい。食べたことあるの？ 여기 위에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요.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세요. まだあるよ。ほら、あんま食べさすと夜またさ。じゃあ、私の布団で寝るよ。ダメだよ、そこ私。 보세요. 자.手出してもらう。塩？ね。梅酒に包んで。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왕의 사람의 기사를 만드는 거죠. 또 그 신이 부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이와 같은 큰 정성 갖고 영화에서는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 만드는데 많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몇십만 명 나이가 뭐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은 호뚜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자신의 유대 회당으로 만들었어요. 호뚜교회는 그것을 이제 이끌어갈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팔았고요.
과거 이곳에 유대회가 있으면서 유대회당이 있으면서 뭘 이 안에 보관했었냐면 갖가지 탈무드, 그러니까 성경 사본 뭐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것도 이 장소가 어떠냐면 모세가 이곳에 출애굽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던 장소입니다. 기도했던 나갔던 장소 바로 이 장소라고. 이곳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만 보내니까 수리한다고 수강 시켜가지고 거기. There's a woman worried about her mother. Will mother get better?決まった? Joy. 数はどっちにする気なの? Water? After water. 久美ちゃんごめん。数の元カノって私なの。ひどい偶然でしょ。ウケるね。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했으며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여기서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여종 하갈과 그의 도생 이스마엘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물이 없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샘을 발견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살았다. Our accounting friends at Wayne Enterprises are coming for breakfast. Here? Why? Because I couldn't get you to go there. I haven't got time for this. It's getting serious, Bruce. If this continues, it won't be long before you have nothing to I don't care about that. Any of that. You don't care about your family's legacy? What I'm doing is my family's legacy. If I can't change things here, if I can't have an effect, I want to see the penguin.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pal. Rob says he wants to see the penguin. Penguin? You know, that's what I tried to tell him. Get out of here, freak. You hear me? That little suit's gonna get all full of blood. Come on, nigga.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2장 1절 기록에 보면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세일산 지역이 오른쪽 편 에돔 산지에 있었던 산간 지역입니다. 그 산지를 두루 행하고 또 남쪽으로 돌아내려가고
아라바를 지나고 Oh shit, it is. Look at that. 이런 모든 경로가 You better watch it. 40여 년 전 유학 생활을 You know my reputation. I do. 8년을 Damn. 생활했고 그 세대에 해당되는 군인들의 여기서 This the proprietor, okay? 거의 대부분은 people do here. 지었을 Ain't got nothing to do with me.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세대 시대를 건너서 이따